정육면체 작은 박스 모양들의 물체가 저희가 신틸레이터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이후에 신틸레이터에 대해 소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실험실에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실험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안 됐나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되나요? 네. 그래서 실험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아래 링크에 있는 저희 실험실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신틸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틸레이터는 우리말로 성광체 혹은 형광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제 평소에는 이제 투명한 색을 가지고 있다가 방사선이 신틸레이터를 지나가게 되면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 각각 고유한 색깔을 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을 검출하는 여러 가지 실험에 많이 쓰이는 물질이고요. 저희는 신틸레이터에 PMT 혹은 SiPM 반도체를 부착하여서 암흑물질이나 중성미자를 검출하는 실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다루는 신틸레이터로는 NAI로 이루어진 크리스탈 신틸레이터 혹은 플라스틱 신틸레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부착하는 PMT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미 포토 멀티플라이어로 광자를 검출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성미자나 암흑물질이 이 NAI 신틸레이터 혹은 플라스틱 신틸레이터를 지나가게 되면 신틸레이터 안에서 광자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발생한 광자를 포토 멀티플라이어나 SiPM이 검출하는 그런 형식을 가집니다. PMT와 SiPM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요. 신틸레이터 안에서 발생한 광자를 검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PMT는 이제 NAI 크리스탈의 한쪽 면 전체를 검출 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출 면적이 SiPM에 비해 훨씬 크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는 곧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듭니다. 이제 SiPM의 경우에는 SiPM을 사용하려면 신틸레이터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광섬유를 이렇게 통과시킨 다음 광섬유의 한쪽 끝을 SiPM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SiPM의 경우 검출 면적은 PMT에 비해 작지만 SiPM의 가격이 PMT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PMT는 1000V 혹은 그 이상의 고전압을 걸어줘야 하는 반면 SiPM에는 60V 정도의 낮은 전압만 걸어줘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PMT의 경우에는 포톤이 여러 개일 경우에 이제 하나하나 광자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SiPM을 사용하게 되면은 광자 하나씩 분리할 수 있는 싱글 포톤 레졸루션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제 SiPM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온에서 사용할 경우 SiPM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온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신틸레이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SiPM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포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연구 과정은 이 신틸레이터의 모양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틸레이터 안에서 발생한 광자가 1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발생한 100개의 광자가 모두 PMT에 닿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신틸레이터의 모양, 크기, 종류에 따라 PMT 검출 면적까지 닿을 수 있는 검출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그렇다면 어떤 모양 혹은 어떤 크기가 가장 검출 효율을 높게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현재 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플라스틱 신틸레이터나 NAI 신틸레이터로 직접 크리스탈 신틸레이터를 제작해서 실험으로도 직접 이제 저희가 연구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SiPM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제 SiPM 광섬유와 함께 SiPM을 활용하는 이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실험실 자체적인 연구 외에도 외부 실험 연구단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사인 100 익스페리먼트라는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실험은
윈프를 발견하고자 하는 실험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윈프는 암흑물질의 후보 중에 하나로 코사인 실험은 암흑물질을 탐색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만약에 윈프 입자가 신틸레이터를 지나가게 될 경우 신틸레이터 안에서 윈프 입자로부터 파생되는 광자들이 발생하고 PMT가 그 광자를 검출하면 광자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DAQ라고 하는 장비에 전달해 줍니다. 그럼 DAQ의 역할은 아날로그로 전송된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시켜 주고요. 저희는 컴퓨터에서 이제 광자의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PMT가 감출하는 광자가 윈프 암흑물질로부터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백그라운드 시그널, 배경 신호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PMT 자체에서 혹은 DAQ 안에서 장비 때문에 발생하는 노이즈에 의한 데이터도 저희가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배경신호 그리고 노이즈 그리고 암흑물질로 인한 데이터, 시그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검출하고자 하는 암흑물질의 시그널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등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경신호를 줄이기 위해 애초에 줄이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이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배경신호를 많이 줄이기 위해 이제 지하 깊은 곳, 양양 지하 700m에 위치한 양양 실험실 그리고 지하 1100m에 위치한 정선 실험실 이렇게 두 가지 실험실에서 현재 코사인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미랩에서 진행하는 듄 실험에도 콜라보레이션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듄 실험은 플레이미 딥 언더그라운드 뉴트리노 익스페리먼트로 저희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검출기, 근거리 검출기 중에 하나인 3DST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듄 실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페르미랩 지하에 이제 입자 가속기가 이렇게 있고요. 입자 가속기에서 파이온 디케이를 발생시키면 파이온 디케이의 결과 나오는 뮤온 뉴트리노가 이렇게 저쪽 저 멀리까지 이렇게 빔을 쏴주게 되는데 이때 검출기가 파이온 디케이 후 가까운 곳에 있는 근거리 검출기 하나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원거리 디텍터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검출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근거리 검출기에 사용되는 3DST의 프로토타입을 현재 제작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3DST에 사용되는 신틸레이터와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광섬유의 대략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3DST 검출기의 장점으로는 이렇게 광섬유의 X, Y, Z축 방향으로 광섬유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작은 신틸레이터 여러 개를 모아 만든 형식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검출한 광자 데이터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 위치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현 교수님과 이현민 교수님 그리고 저희 하창현 교수님까지 더불어서 현대 중앙대학교 고에너지 물리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연구센터에서 저널클럽과 세미나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름방학에는 학부연구생들을 위한 중성미자 여름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학부생분들께서는 그 세 분 교수님들께 연락을 드리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아래에 있는 단어들은 저희 연구센터에서 주로 다루는 키워드들인데요. 이제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어떤 연구들을 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말씀으로 직접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정용석 학생. 네, 18학번 학부생 정종석입니다. 그 혹시 듄 실험에서 니어 디텍터랑 파 디텍터로 두 개의 검출기가 있던데 왜 두 개의 검출기를 쓰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니어 디텍터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검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검출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검출하고자 하는 중성미자가 잘 나오고 있는지 플럭스를 확인하는 용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원거리 검출기의 경우는 이제 중성미자가 저희가 검출하고자 하는 만큼 충분히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시면 네, 한 건 정도 더 질문 받고 다음 발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